지난달 15일 날 이날이 김일성의 생일인데요.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주요 기념일마다 찾는 곳이었는데 김정은이 올해 이 일정을 거른 겁니다. 근데요, 최근 들어 보면 김정은이 주요 기념일, 즉 김일성 생일이나 사망일, 김정일 생일이나 사망일에 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심심치 않게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정은이 꾸준히 참배하는 일정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2022년 5월에 사망한 현철의 묘소를 찾는 일입니다. 현철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보좌했던 인물로 특히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를 강력히 지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김정은은 현철의 사망 당시에 직접 운구를 하는 등 파격적인 예우를 갖춘 이후에 매년 현철의 사망일마다 현철의 묘소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가 현철의 사망 3주기인데 올해도 현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참된 아들이며 견실한 혁명가, 애국자의 귀감인 현철의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김정일 사망일에 김정은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철의 묘소는 매년 찾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버지 참배는 거르면서 부하 직원인 현철의 묘소는 매년 찾고 있는 셈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곁에 늘 함께 있던 현철의 동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라고 하시며 현철의 동지를 뜨겁게 회옥하셨습니다. 김정은이 주요 기념일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띄엄띄엄 하고 있는 건 2020년 4월에 제기됐던 건강 이상설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당시에 김정은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됐던 이유는 그해 4월 15일, 즉 김일성 생일에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최고 지도자가 김일성 생일 때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김일성 생일 참배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참배를 하지 않자 무슨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제기됐던 겁니다. 결국 김정은이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의 경험은 김정은에게 큰 고민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는 게 최고 지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김정은한테 무슨 이상이 생긴 건 아니야? 이런 추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인 2022년부터 김정은이 주요 기념일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거르는 현상이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의무적으로 어딘가를 가야 하는 행사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정은이 현철의 묘소는 매년 찾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충성을 하면 죽어서라도 보답받는다는 메시지를 간부들에게 주려는 거겠죠. 결국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참배하는 것보다 부하 직원인 현철의 묘소를 찾는 게 정치적 이득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미래과학자 거리인데요. 이곳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균열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제일 높은 53층 아파트가 구석구석 벽에 금이 가고 벽체 미장과 타일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아파트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미래과학자 거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미래과학자 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대규모 과학자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건설한 곳인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특색 있는 과학자 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도 세운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포함된 주택단지 건설에 1년밖에 걸리지 않은 건데요. 북한에서 이런 식의 속도전 건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평양 만수대지구에 4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는데 공사에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7시간에 한 층을 떠올리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2013년 말 완공된 마식령 스키장도 속도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방대한 공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문제는 이렇게 속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5월에 평양 평천구역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수백 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 간부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사진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인민의 이익을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공사 양산하는 속도전의 부작용, 김정은도 모를 리는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도 가끔씩은 건축물의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언급을 보면은요, 공사 속도와 건축물의 질 가운데 어떤 걸 우선해야 할지 김정은 자신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날 김정은은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주재하고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했는데요. 당시 김정은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 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 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 행위로 된다는 확고한 인식이 이 말을 보면 공사 속도보다는 건축물의 질을 우선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죠. 그런데 같은 날 나온 김정은의 다른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더라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무조건 당의 연도에 완공하여 이 말로 보면 역시 빨리빨리 해서 속도적으로 건설하라 이런 쪽에 또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빨리빨리 건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질을 보장해라 이런 모순적인 지시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11년 8차 당대회 때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1만 세대씩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간 계획으로 매년 1000채씩 찍어내고 있는 집들이 과연 안전하게 지어지고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혜의 공개 활동이 최근 들어서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도 벌써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김주혜가 공개 활동을 한 게 딱 4번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요. 북한 매체들이 보도에서 김주혜의 노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화성지구 중요 봉사시설 운영 실태 시찰입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사진 10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김주혜가 나온 사진은 딱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김주혜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동행을 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일부러 보도에서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들의 일제사격 훈련을 참관을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김주혜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장의 사진에서 김주혜가 모니터 화면에 비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과 군 간부들만 나오게 사진을 찍었는데 뒤쪽에 서 있던 김주혜가 모니터 화면에 살짝 비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이 실수로 김주혜의 모습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만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김주혜의 모습을 감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주혜의 위상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몇몇 장면들을 보면은요, 김주혜의 위상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김여정이 조카인 김주혜를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단상으로 올라간 뒤에 김주혜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김여정이 허리를 살짝 숙인 채 김주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한때 2인자 소리를 듣던 김여정이 김주혜에게 완전히 굽신하는 모양새인데요. 두 사람의 위상 정리가 끝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창건 79주년 경축 행사장에 김주혜가 김정은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김주혜가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와 악수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제는 초보적인 외교 행위까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평양에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열렸는데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연단에서 내려온 김정은이 준공식장에 나온 평양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주혜도 뒤편에서 평양 시민의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제 12살 내지 13살에 불과한 김주혜가 주민들을 격리하고 있는 건데요. 지도자의 행동 양식을 배워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주혜의 공개활동 보도는 줄었지만 김주혜는 여전히 후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김주혜의 노출 빈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수용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어린아이를 벌써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일부러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